파트너십 시리즈 1화. 사랑은 왜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가? 이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항상 다시 반복될까? 관계는 반복된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대화의 톤과 갈등의 흐름, 끝내 맞닿는 감정의 무늬는 어딘가 익숙하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도 조금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장면과 비슷한 말투와 비슷한 상처를 겹쳐 끌어안는다. 사랑이 시작될 땐 언제나 새롭다. 하지만 끝에 가서 돌아보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런 반복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한다. 내가 아직 덜 자라서 그런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걸까? 그러나 이 반복은 성숙함의 부족이나 판단의 오류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아직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먼 디자인은 인간관계를 감정이나 성격이 아닌 에너지의 회로적 상호작용으로 해석한다. 어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채널이 열리고 어떤 조건화가 작동되며 어떤 리듬으로 서로가 반응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은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떤 회로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회로는 당신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사랑이 감정의 흐름이라면 관계는 구조의 작동이다. 이 이야기는 그 작동의 언어를 해독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감정의 드라마는 구조의 반사다. 사랑은 대개 감정으로 시작된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기분이 앞선다. 우리는 그걸 끌림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운명이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휴먼 디자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회로가 맞닿으며 일으킨 구조적 파장일 뿐이다. 감정은 개인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두 존재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간섭 현상일 수 있다. 특히 관계 초기에 겪는 강렬한 몰입감은 내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기성 채널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자기 채널이란 내가 가진 절반의 회로와 상대가 가진 절반의 회로가 마주쳐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만들 때 형성된다. 예를 들어 59번 게이트만 갖고 있고 상대는 6번 게이트를 갖고 있다면 둘이 함께 있을 때 59, 6 채널이 형성된다. 이 채널은 성적 개방성과 친밀한 통합을 상징하며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신체적, 감정적 파장을 만들어낸다. 이 끌림은 서로의 인격이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로의 자기장이다. 유전자 수준의 전기적 반응일 뿐이다. 하지만 이 접속은 지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관계일수록 초기에는 강렬하고 후반에는 왜곡되고 끝에 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접속은 각자의 전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회로가 서로를 통과하며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감정을 구조화하는 회로로 타협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은 한 사람이 전체 회로를 완성하고 다른 사람은 그중 단일 게이트만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된다. 예컨대 한 사람은
45, 21 채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21번 게이트만 갖고 있다면 관계 안에서는 늘 결정권과 주도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21번 게이트를 가진 쪽은 나도 결정하고 싶은데 늘 밀린다. 나는 왜 이 관계 안에서 항상 양보하게 되는 걸까? 이유 없는 내면의 이 위축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모든 회로는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설계하는 지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생겼다고 믿지만 사실은 회로의 반사작용에 반응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의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회로가 만드는 자기장의 착시인지 우린 한 번쯤 멈춰서 그 구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그 감정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은 구조가 커지는 순간 몸이 일으킨 반응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사랑이라고 오해한 채 우리는 같은 회로를 반복해 살아간다. 성격이 아니라 회로다. 사람들은 관계가 어긋나면 성격을 탓한다. 그는 너무 예민했고 나는 회피형이었으며 우리는 원래부터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그럴듯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격이라는 단어로 설계된 구조의 메커니즘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휴먼 디자인이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떤 회로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은 누구의 회로 안에서 완성되었는가? 관계의 불균형은 종종 성격 차이로 보이지만 실은 에너지의 흐름의 기울기의 차이다. 특히 타협 채널이 활성된 관계는 그 구조적 경사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 채널은 한 사람이 전체의 회로를 완성하고 다른 사람이 그중 단일 게이트만을 지닐 때 생긴다. 겉보기엔 연결이지만 실상은 에너지의 일방통행이다. 예컨대 45, 21 채널이 한 사람 안에서 완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21번 게이트만 갖고 있다면 관계 안에서 결정권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나 이 기울기는 의도도 악의도 아니다. 그저 회로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절반만 가진 쪽은 자신이 반복해서 밀리고 있다는 감각을 어느 순간부터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데 있다. 내가 너무 순해서 그런가? 왜 나는 항상 양보하게 될까? 이렇게 생긴 자책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다. 이 구조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 상대가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해도 기울어진 흐름은 계속해서 작동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회로이기 때문이다. 회로는 누구에게 더 힘이 있거나 누가 더 착하거나 이기적인가가 아니다. 회로는 어떻게 흐르게 되어 있는가라는 에너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모른 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꾸려 하고 자신을 고치려 하며 반복해서 부서진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만 한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자꾸 통제하려 드는가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누구의 회로가 작동 중이었는가? 우리는 성격을 바꾸려 했지만 바뀌어야 했던 것은 성격이 아니라 그 성격이 연기하고 있던 회로의 구조였다. 맞는 사람은 없다. 맞는 회로만 있다. 이번엔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반복되는 사랑의 패턴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맞는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상대의 성격이나 태도보다는 감정의 호환성과 반응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정서적 공명이 아니라 회로적 접속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상대의 회로 언어와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회로란 단지 연결의 도구가 아니라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존재의 리듬이다. 휴먼 디자인에서는 4개의 주요 회로 그룹이 있다. 개인 회로, 독립성과 창조성을 향해 흐른다. 관계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우선인 존재 방식. 연결보다 통찰, 공감보다는 자기 표현이 강한 회로이다. 부족 회로, 생존, 연대, 역할과 책임이 중심이다. 관계는 계약이고 사랑은 보호와 의무의 이름으로 작동한다. 우리라는 감각이 있어야 안심하는 회로이다. 집단 회로, 함께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경험의 공유. 개인보다 이야기와 공유된 감정의 가치를 두는 구조이다.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즉, 집단 회로적 질문이다. 통합 회로는 드물고 강력하다. 자신 안에서 생존과 자기 통제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흐른다. 관계보다 자존, 조화보다 구조에 충실한 회로이다. 이 회로들은 단순한 심리 유형이 아니다. 각 회로는 삶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그에 따라 사랑을 기대하는 언어도 달라진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회로 언어가 다르면 듣는 방식이 다르다. 한 사람은 같이 결정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여긴다. 한 사람은 나누는 이야기로 친밀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거나 더 나쁘면 사랑하지 않나? 라는 의심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회로의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나의 회로 언어를 이해하거나 실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아니면 회로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관찰할 만큼 나를 실험한 사람과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은 없다. 있는 건 단지 같은 리듬을 듣는 회로 혹은 다른 리듬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일 뿐이다. 왜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진다. 그 사람의 일정, 감정, 선택, 말투, 식성, 그리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처음엔 그저 배려였고 이후엔 나눔이 되었으며 어느 순간 우리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에 발을 들인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통제가 된다. 물론 우리는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러는 거야. 서로를 잘 알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 하지만 어떤 감정들은 나의 의도를 넘어선다. 어떤 반응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내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 휴먼 디자인은 이 통제의 흐름을 4521 채널, 즉 돈과 통제 채널이라 부른다. 이 회로는 부족 중심 회로의 일부로 리더십, 자원 분배, 생존을 위한 조직적 판단을 자연스럽게 작동시킨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주도권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이다. 만약 한 사람이 45-21 채널 전체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단지 21번 게이트만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 구조적으로 비대칭적 결정 흐름을 띠게 된다. 21번을 가진 쪽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당신이 정해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때로는 억울하면서도 막상 직접 결정하려 들면 불안하다. 이건 내가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회로가 상대 쪽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45-21 채널은 관계를 계약으로 만든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 회로는 거래의 질서를 요구한다. 함께 결정하자는 말은 사실 나의 질서를 지켜줘라는 요청일 수 있다. 왜 나랑 상의 안 해는 종종 너는 왜
내 구조에 반응하지 않아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한다고 믿지만 회로는 때때로 계층적이다. 우위가 존재하고 주도권이 있고 그에 따른 무언의 서열과 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감정으로 오해한 채 서로를 상처내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다. 당신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회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양보하게 되는 건 내 안의 구조가 이미 그 에너지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사랑은 협업이어야 하지만 에너지는 늘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자신을 부정하며 관계를 고치려 한다. 하지만 고칠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할 구조가 있을 뿐이다. 사랑은 끝나도 회로는 살아있다. 사람은 떠났다. 그 관계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분명히 끝났고 각자의 시간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와 비슷한 말투나 향기, 심지어는 잘 지낸대라는 짧은 소문만으로도 가슴 한가운데가 알 수 없는 파장처럼 흔들린다. 이 반응을 우리는 미련이라고 부른다. 정리되지 못한 감정,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그러나 휴먼 디자인은 이 진동을 구조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와 연결되었던 회로는 아직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적 채널은 관계가 함께일 때만 열리는 회로다. 내가 가진 절반, 상대가 가진 절반이 만나 처음으로 완성된 하나의 에너지 흐름, 그 접속이 만들어낸 강도 높은 감각과 새로운 나의 상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신경계에 각인된 리듬이 된다. 그 사람과 함께일 때의 나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했고 다른 속도를 느꼈고 다른 언어로 사랑을 했다. 그 감각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커졌던 회로 안의 나였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때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다. 사랑은 끝났지만 회로는 끝나지 않는다. 회로는 관계보다 오래 산다. 그건 마음이 아니라 설계의 작동 기억이기 때문이다. 이 잔상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켜진다.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채널, 비슷한 상황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때의 회로 상태로 미끄러지듯 진입한다. 그게 바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는 착각이고 실은 이 구조의 반복이다. 사랑을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덮는 일이 아니라 회로를 자각하는 일이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든 구조를 보지 못한 채 그 안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당신이 그리워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회로가 만든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다음 접속을 기다리며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 삶의 목적은 어디선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조용히 쓰여진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읽어내려가는 일이다. 우리는 그 문장을 이해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살아내기 시작한다.